레드선 김혜욱 박사입니다. 오늘은 최면의 역사에 대해서 같이 고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면은 비과학적인 그런 분위기에서 성장이 됐지만, 그래도 다른 여러가지 학문에 비한다면 대단히 과학적인 분야로 거듭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흔적들이 여기저기서 보입니다. 최면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그래야 최면을 배우고 또 최면을 받고 하는 그런 여러가지 과정이 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일반적으로 잘 말해지지 않는 최면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 같이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면이 가장 먼저 생겨난 것은 고대 이집트 시대부터였습니다. 이집트에서 승려가 환자를 신전에서 잠들게 해서 치료하는 그런 사료들이 여기저기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교에서 신도들이 어떤 그 질병을 앓고 있을 때 바로 이 승려가 환자를 신전 앞에서 잠들게 하는 그런 주문을 통해서 치료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그 과정을 거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에서 의사 가이롱이 한 제자를 최면 유도해서 치료하는 그런 그림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 서양에서는 나이루라는 분이 자연의 여신 아이시스 신전에서 체면받고 있는 특유한 여신도 자세를 조각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여신도가 최면 상태에서 신의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면이 처음 생겨난 것은 주로 이 치료 분야 또는 접신하는, 즉 신을 모시는 그런 그 과정에서 많이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의학의 가장 중요한 선두주자라고 볼 수가 있죠. 히포크라테스. 이분의 여러 저술 가운데 눈을 감고 육체의 고장인 영혼으로 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눈을 감은 상태에서 육체의 고향인 영혼으로 가서 그 질병의 원인을 알아낸다든지 또는 치료 과정을 거친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을 명시한 것으로 봐서, 역시 히포크라테스도 직접적으로 최면이란 말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최면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염두에 두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연금술에 의해서 현대 화학이 나오게 된 것처럼, 또 점성술에서 천문학이라고 하는 그런 최첨단 과학이 생겨난 것처럼, 종교 의식과 또 마법에서 최면이라고 하는 과학이 탄생됐다, 이렇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최면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생겨난 그런 분야가 아니라 인간의 성장 과정을 거쳐서 아주 자연스럽게 생겨난 현대 화학이나 천문학처럼, 그리고 또 다른 과학처럼 하나의 과학으로서 성립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최면이 현대 과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던 그런 나라는 바로 프랑스였습니다. 프랑스 의사 메스머라는 사람은 주로 우주에 충만한 유동체의 분포가 인체에서 밸런스를 이루었을 때 사람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독물질을 동물 자기로 표현을 했습니다. 즉 우주에는 이런 여러 유동체의 분포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게 동물에 있어서는 동물 자기로 형성되어 있다. 즉 동물 몸에는 쉽게 말하면 자석 성분의 기운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석 성분의 기운이 불균형을 이루게 되면 그게 병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메스머라는 사람은 이런 어떤 일단의 논리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성공적인 체면 치료 분야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명 요즘에 메스머리즘 이런 말이 탄생돼 나올 정도로 메스머 영향은 굉장히 컸습니다. 자, 그래서 메스머는 어떻게 되냐면 큰 통에다가 철봉, 유리 조각, 또 기타 뭐 여러 가지 물질을 넣고 또 거기 물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철봉을 삐죽삐죽 튀어나오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뚜껑을 덮었는데 철봉이 삐져나올 정도로. 그리고 그 주변을 한 30명 정도의 사람이 자리를 잡고 앉는 거예요. 그래서 메스머의 지휘에 따라서 좀 움직이기도 하고 거기 앉기도 해서, 쉽게 말하면 단체로서 어떤 의식을 시행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조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메스머가 딱 등장을 해서 신비스러운 제스처로 큰 통에서 철봉을 끄집어냅니다. 쇠파이프죠. 그걸 끄집어내서 환자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환부, 그 아픈 부위, 그 부위를 쓰다듬던지 또는 그 철봉으로 툭툭 두드리는 그런 시연을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치료했는데, 자, 이렇게 메스머가 다가와서 손으로 건드린다든지 또는 철봉을 두드리면 사람들의 반응은 기침 발작을 일으키든지 또는 절규를 한다든지 또는 통증을 느끼고 또 심지어는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막 웃음이 폭발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비스럽게도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특별한 주문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치료되는 아주 놀라운 효과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명 이것을 우리가 메스머리즘 이렇게 말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워낙 많은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이 메스머를 찾아오니까 루이 16세가 조사를 했어요. 정말 이 통에 어떤 과학 성분이 있는 것이냐, 또 철봉에서 어떤 유동체의 물질들이 나오는 것이냐 과학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인 분석 결과 아무런 것도 발견되지 않았고 그냥 단순히 그냥 암시였을 뿐이다 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이건 사기다, 이런
이상한 결론을 내려가지고 결국은 이 메스머가 독일로 추방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이런 일이 요즘에 일어났다면 좀 더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이것을 조금 더 진일보된 또 현대 과학으로 완성을 해서 더 높은 효과를 아마도 이루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메스머의 치료 효과는 너무나 뛰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배우려고 몰려왔고, 그래서 메스머 제자 중에 퓨세귤이라는 사람이 인공 몽유 상태라는 말을 만들어냅니다. 자,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일단 이런 일종의 최면 상태 비슷한 것에 빠지게 되면 말 외에 주변 소리 어떤 것에도 반응을 하지 않고 암시를 무조건 수용하게 되는, 그리고 체면 중에 일어난 일을 망각하게 되는 이런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메스머리즘이 점차 그 제자들이나 또 이후 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발전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스코틀랜드 제임스 에스데일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런 최면을 통해서 마취, 또 무통 수술, 또 심지어 무통 분만까지 시도를 하고 또 성공한 사례들이 제법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경우에 메스머리즘에 의존해 있었어요. 자, 그러다 이 프랑스 의사 리에보라는 사람은 이 메스머리즘에서 처음으로 벗어납니다. 그리고 아주 현대 최면과 아주 비슷한 그런 최면법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두 가지 제안을 하는데, 하나는 뭐냐? 고정된 응시가 필요하다. 즉 요즘 응시법이라고 불리죠. 빛나는 물체를 봄으로써 눈이 감기게 되는 그런 것을 유도해내는 고정 응시, 거기에 언어 암시, 자, 이걸 통하면, 즉 고정 암시와 고정 응시와 언어 암시를 통하면 여러 가지 기능적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밝혀내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빈혈이나 암까지도 고칠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좌골 신경통 환자도 치료를 못했던 그런 케이스인데, 이것을 리에보가 즉석에서 최면으로 치료하는 그런 놀라운 사례를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서 휠젠, 로버트슨, 대구 이런 여러 사람들이 최면의 여러 가지 성공 사례를 발표하면서 보수적인 의학단체에서도 최면이라는 것이 정말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자, 이 최면은 이렇게 메스머 또 리에보 이런 몇 명의 사람을 거치면서 결국 베른하임에 이르게 됩니다. 베른하임은 모든 인간들은 피암식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전부 최면이 가능하다. 특히 히스테리 증상, 가벼운 신경증 같은 경우는 이 암시에 의해서 치료 효과가 아주 높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치료를 위해서는 꼭 깊은 최면에 들어가야만 되는 건 아니다.
좀 얕은 최면 상태에서도 치료가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베른하임은 최면의 성공률이 대단히 높았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최면의 거장이었죠. 자, 그러다가 프로이트가 등장을 해요. 프로이트가 등장을 해서 정신분석학이라는 것을 소개합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이트도 결국은 베른하임에게서 최면의 영향을 받고 또 최면을 배우게까지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최면이 점차적인 분위기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샬코, 베른하임, 브로이어, 이런 사람들은 최면 연구에 아주 중요한 기초를 마련을 하게 됩니다. 특히 브로이어는 물을 못 먹는 히스테리 환자를 치료해서 그 자리에서 물을 먹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브로이어의 최면 사례가 소개되고 있는데, 자, 어떤 사람이 물을 왜 못 먹었느냐면 최면을 걸어서 과거로 가봤더니 자기가 먹는 그 물컵으로 개한테 물을 주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 환자가 거기서 충격을 받아서 그때부터 물을 못 먹게 된 거예요. 특히 브로이어는 이렇게 어떤 그 증상이 있을 때 그 증상의 원인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을 단지 밝혀내기만 해도, 즉 환자가 얘기하기만 해도 그 자체만으로 치료가 된다라는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원인을 밝히고 요즘으로 치면 편집하는 거죠. 원인을 없애는 그런 그 암시를 주게 되면 효과가 더 높다라고 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베른하임이라든지 또 브로이어, 이런 학자들은 요즘 최면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치료 과정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이트와 브로이어는 이걸 발표해요. 원인을 기억해내고 또 자세하게 말하고 감정 표현하게 한다면 그 자체만으로 증상이 사라진다고 발표합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이드가 처음에는 같이 동참하고 배우고 열심히 했지만 불행하게도 프로이드는 최면 유도의 재질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최면은 지식이 아닙니다. 기술이에요.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테크닉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야구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한 야구 선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최면은 배우는 것만으로, 즉 지식을 쌓는 것만으로 훌륭한 테크닉을 구사할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프로이트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최면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지식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최면 유도에 번번이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프로이트는 피험자 동의 없이 암시가 이루어지게 되고 또 그게 나중에는 잠재의식에서 혼란을 일으키게 된다. 이런 이유로 최면을 반대하는 입장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프로이드는 그 최면의 거장인 베른하임으로부터 최면을 배우고 익히고 많은 지식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최면 유도에 많은 실패를 함으로써 최면을 실질적인
주류의 테크닉으로 도입하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동안 정신 분석만 활성화되고 최면은 좀 쉬게 되는, 많이 쓰지 않게 되는 그런 그 시기를 거치게 돼요. 그러다가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게 됩니다. 그러고서 아주 많은 신경증 환자들이 등장하게 돼요. 왜냐면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총 맞아가지고 막 죽게 되고, 그죠? 자기 팔도 막 떨어져 나가고, 이런 놀라운 충격을 받으면서 많은 군인들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이런 히스테리한 그런 환자로 변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많은 신경증 환자들을 어쩔 수 없이 치료해 줘야 되기 때문에 최면이 다시 등장을 해서 이 사람들을 치료해 주게 되고, 자, 그리고 그 효과가 다수의 환자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더 많이 입증이 됩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브로이어의 심리요법, 전문용어로는 통리요법이라고 하는데, 원인을 밝혀내고 그것만으로도 효과를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밝혀진 원인을 편집함으로써 병이 생긴 원인을 잠재의식 속에서 없애버리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너무나 놀라운 효과를 보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또 2차 세계대전이 터지게 되고, 거기서도 또 역시 많은 효과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서 일본의 많은 학자들이 최면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일정시대 때 우리나라에서 제국 신비회라는 그런 모임에서 최면 강의록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걸 보급하게 돼요. 그런데 저희 할아버님도 배제학당을 나오셔서 최면을 하셨었어요. 일정시대 때. 그래서 이런 그 최면 강의록을 보급하는 이런 과정에서 관여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할아버님에게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최면을 배웠고, 또 최면의 가장 중요한 개념, 또 어떻게 이것이 응용되어야 되는지 하는 깊이 있는 그런 그 공부 과정을 거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분은 안 좋지만 어찌됐건 이 최면이 일제 강점기를 통해서 결국은 제국 신비회라는 어떤 우리나라의 단체를 통해 갖고 최면 강의록이 완성이 되고, 그래서 이것이 전해지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면이 이제 뿌리를 내리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최면을 해서 저는 모든 사람들이 최면을 할 줄 아는 줄 알았어요. 근데 커보니까 최면이라는 것이 정말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많은 사람들을 최면 시술을 해왔고, 또 점점 성장하면서 이것을 학문에 연결시킬 방법이 없을까 연구하다가, 마침 제가 소비자 행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특히 광고에서 어떻게 하면 최면을 응용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서 실제 석사학위 논문, 박사학위 논문에서도 이를 응용하기도 하고 해서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최면의 내용들이 더 본격화되어야 되겠다라는 운동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은 우리가 NLP라고 부르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그 역사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레드선 아카데미에서는 최면의 역사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발전해 왔느냐, 정말 이게 이런 무당 굿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최면을 해서 보다 여러분의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그런 시간을 잠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을 감고, 자, 몸의 힘을 쭉 빼세요. 편안해집니다. 자, 눈을 뜹니다. 자, 여기 손바닥 보세요. 레드 선. 눈이 감깁니다. 침침해집니다. 레드 선. 눈이 감깁니다. 천천히 눈을 감으세요. 아주 신비스러운 기운이 여러분 머리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기운이 서서히 몸 아래쪽으로 흘러내립니다. 이마가 편안해집니다. 눈 주변의 힘이 빠집니다. 나른해져요. 양쪽 볼에 힘이 빠집니다. 느긋해져. 그 신비스러운 기운이 여러분의 목과 어깨를 지나서 양쪽 팔 아래쪽으로 흘러내립니다. 그 기운을 느끼고 음미해보세요. 손가락 마디마디까지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며 음미해보세요. 그 신비스러운 기운이 이제 여러분의 목과 어깨를 지나서 이제 여러분의 가슴을 지납니다. 배 아래쪽으로 그 부드러운 기운이 천천히 흘러내립니다. 마음은 느긋하고 여유있고 편안해집니다. 그 아주 신비스러운 기운이 이제 여러분의 엉덩이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 기운이 양쪽 허벅지를 따라서 아래로 흘러내립니다. 그 기운이 이제 여러분의 무릎을 지납니다. 종아리 아래쪽으로 흘러내립니다. 그 신비스러운 기운이 이제 여러분의 발목을 지나서 발바닥으로 퍼져 내려갑니다.
나른해져요. 그 신비스러운 기운이 이제 여러분의 발가락 마디마디까지 퍼져 내려가는 것을 느끼며 음미해 보세요. 여유로워져요. 편안해집니다. 아주 신비스러운 기운이 여러분의 머리끝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마가 편안합니다. 눈 주변에 힘이 빠집니다. 양쪽 볼에 힘이 빠지며 나른해집니다. 안면 근육 전체가 깊은 휴식에 빠져듭니다. 그 기운이 이제 여러분의 목과 어깨를 지나서 양쪽 팔 아래쪽으로 흘러내립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까지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며 음미해 보세요. 그 아주 신비스러운 기운이 여러분의 목과 어깨를 지나서 가슴 아래쪽으로 흘러내립니다. 그 기운이 배 아래쪽을 지납니다. 느긋해져요. 그 기운이 이제 여러분의 엉덩이 지나서 양쪽 허벅지로 퍼져 내려갑니다. 무릎이 편안합니다. 종아리 아래쪽으로 퍼집니다. 그 느낌이 여러분의 발목을 지나서 이제 발바닥 전체로 확산됩니다. 발가락 마디마디까지 깊은 휴식에 빠져 들어갑니다. 이제 여러분의 몸은 아래로, 더 아래로 가라앉게 됩니다. 몸 전체가 아래로, 더 아래로 깊숙하게 가라앉아서 빠져 들어갑니다. 자, 이제 내가 0에서 0까지 세면 대단히 깊은 휴식 속으로 완전하게 빠져 들어갑니다. 10, 9 깊어집니다. 쑥쑥 내려갑니다. 8 아주 깊어집니다. 7 느긋해져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6, 5, 아주 깊어집니다. 느긋해져, 넉넉해져요. 네, 셋, 끝없이 빠져듭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0 하고 말하면 크게 심호흡을 하세요. 2, 하나. 자, 이제 심호흡합니다. 0. 이제 여러분이 숨을 내쉴 때마다 내쉬는 숨과 함께 모든 불안, 초조, 긴장, 스트레스가 밀려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숨을 들이쉴 적마다 들이쉬는 숨과 함께 넘치는 여유와 평화, 자신감으로 충만해집니다. 내쉬는 숨과 함께 모든 불안, 초조, 긴장, 스트레스가 밀려나갑니다. 그리고 들이쉬는 숨과 함께 넘치는 여유와 평화, 자신감으로 충만해집니다. 느긋해져요. 여유로워져요. 넉넉해집니다. 이제 밝고 그리고 아주 강력한 그리고 맑고 투명한 빛과 에너지가 여러분을 향해서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모든 피로감이 사라집니다. 모든 불안, 초조, 긴장, 스트레스가 사라져 버립니다. 칼날처럼 날카롭고 예리한 그 빛과 기운과 에너지가 여러분의 모든 부정적 기운과 부정적 느낌, 부정적 성향과 사고들을 깨끗하게 몰아내버립니다. 그리고 넘치는 여유와 평화, 자신감으로 충만해집니다. 자신만만해집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신만만해집니다. 가슴 벅찬 여유와 평화, 자신감을 느끼며 음미해보세요. 아, 이제 내가 셋을 세면 넘치는 여유와 평화, 자신감으로 충만해진 채 아주 천천히 깨어납니다. 하나. 자, 내가 셋 하고 말하면 크게 기지개를 켜세요. 둘. 자, 이제 아주 밝고 화창해져. 천천히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그리고 아주 건강하게 깨어납니다. 셋. 예, 우리 레드선 TV에서는 이 레드선 아카데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최면과 NLP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을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여러분이 한 분도 빠짐없이 레드선 TV를 구독해 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많이 알려서 우리나라가 더 많은 정신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레드 슛!